이거 가지고 당장 꺼져! 쪽팔리게!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 골목.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헬멧을 벗은 남자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준호, 66살입니다. 그는 파란색 배달복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익숙한 주소였습니다. 며느리 집이었습니다. 춘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음식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배달은 배달이었습니다. 누구의 집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뒤로 여자 2명이 보였습니다. 친구들인 듯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아버지. 춘호는 고개를 숙이며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주문하신 음식입니다. 지혜는 황급히 음식을 받아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더니 다시 춘호를 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시아버지, 이런 것까지 하세요? 민망하게. 춘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문을 닫았습니다.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호는 헬멧을 다시 썼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조금 떨렸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작았습니다. 사실 박준호는 대한민국 배달업계 1위 기업 배달 찬스의 창업자입니다. 40년 전 그는 자전거에 김밥을 실어 날랐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기다린다는 이유 하나로 달렸습니다. 작은 가게는 점점 커졌습니다. 배달원이 10명이 되었고 100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3,000명이 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춘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실, 책상보다 배달 현장을 더 자주 찾았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음식을 나르고 고객을 만났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도 그의 제안이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간 무작위로 배정된 주소로 배달을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임원들은 만류했습니다. 대표님, 이제 쉬셔야죠. 나이도 있으신데 위험합니다. 춘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달이 위험한 일이라면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2시 춘호는 본사 휴게실에 돌아왔습니다. 배달복을 벗으며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힘내십시오. 춘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배달한 집들의 주소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집이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뭔가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녁 6시 춘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성준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들어오셨어요? 응, 오늘도
바빴구나. 배달은 어떠셨어요? 춘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았어. 성주는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보였지만 춘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춘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망하게.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망한 일이었을까요? 배달은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춘호는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자전거에 김밥을 싣고 달리던 그때를 말입니다. 그때도 누군가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 며느리 지혜의 집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음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친구 2명이 지혜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분이 시아버지라고? 친구 미경이 물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갑자기 배달 오셔서 깜짝 놀랐어. 어머. 시아버지가 왜 배달을? 다른 친구 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나이도 있으신데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혹시 집안 사정이?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체면이 없으신 것 같아.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앞에서는 좀 창피하셨겠다. 지혜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내가 더 민망했어. 친구들 있는데 갑자기 그러시니까.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표정은 계속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 성준이 퇴근했습니다. 지혜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아버지 봤어. 성준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 집에 오셨어? 아니, 배달 오셨어. 배달. 성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프로젝트 하시는 거구나. 프로젝트? 지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성준은 소파에 앉으며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은퇴 전에 마지막으로 현장 배달을 직접 해보신대. 일주일 동안. 왜 그런 걸 하셔? 아버지, 철학이야. 현장에 답이 있다고 늘 말씀하시잖아. 지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나이도 있으신데,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그러시면 나도 좀. 성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창피했어?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민망하긴 했지. 성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아버지는 배달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 안 하셔.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시는 일이야. 그건 알아. 근데 굳이 직접 안 하셔도 되잖아. 아버지가 40년 전에 자전거로 김밥 배달하면서 사업 시작하신 거 알지?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무시했어. 근데 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어. 지금 배달 찬스가 있는 건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이야. 지혜는 말이 없었습니다. 성준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배달은 직업이 아니야. 철학이야. 알았어. 내가 좀 생각이 짧았나 봐. 하지만 지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혜는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미경이 먼저 물었습니다. 어제 남편한테 말했어? 응. 프로젝트래. 은퇴 전에 현장 체험하신대. 아, 그럼 일부러 하시는 거였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도 이해가 안 돼. 왜 굳이 그걸 하셔야 하는지. 수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 배달 일도 쉽지 않다던데. 날씨도 추운데. 그러니까 나이도 있으신데 위험하잖아. 지혜는 핸드폰을 꺼내 SNS를 확인했습니다. 친구들도 각자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춘호는 여전히 배달을 다녔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 금요일 오후, 지혜는 친구들과 동네 카페에 모였습니다. 미경과 수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지혜야, 여기. 지혜는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안. 좀 늦었지? 아니야. 우리도 방금 왔어. 세 사람은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카페 한쪽 벽면에는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지혜는 핸드폰을 꺼내 SNS를 확인했습니다. 친구들도 각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날씨 진짜 추워. 그러니까 나가기도 싫어. 그때였습니다. TV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뉴스 특집 코너가 시작되는 신호였습니다. 다음은 특집 리포트입니다. 대한민국 배달업계 1위 배달 찬스가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달 찬스? 수진도 TV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 회사 아니야?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배달 찬스 본사 건물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박춘호였습니다. 창업자 박춘호 대표는 은퇴를 앞두고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배달복을 입은 사람이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모습이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 직접 현장 배달에 나선 것입니다.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이 헬멧을 벗었습니다. 박춘호의 얼굴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춘호가 자전거를 타고 김밥을 배달하던 40년 전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달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이 조차로 비쳤습니다. 박 대표는 배달 일을 천한 일로 보는 시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이 다시 인터뷰로 돌아왔습니다. 춘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달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끼니를, 누군가의 하루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혜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렸습니다. 미경과 수진이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지혜는 말이 없었습니다. 화면 속 춘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존중받아야 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뉴스가 끝났습니다. 카페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서 있던 시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배달복을 입고 음식을 들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이런 것까지 하세요? 민망하게 자신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일도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배달 알바 하시더라. 자신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경이었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응. 우리가 몰랐어.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혜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성준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큰 실수한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아버지한테 내가 너무 무례했어. 성준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으면 됐어. 이제라도. 근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심을 말하면 돼. 아버지는 그걸 원하실 거야.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하지만 지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골목을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배달원은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자신의 집 앞에 섰던 시아버지의 모습이 접혀졌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만나야 했습니다. 직접 사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지혜는 아직 몰랐습니다. 월요일 오전, 지혜는 배달 찬스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지혜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돌아가야 할까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로비에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박준호 대표님을 뵙고 싶은데요. 예약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급한 일이라서요. 저는 며느리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사모님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는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층 사무실이었습니다. 춘호는 직원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배달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난주 배달 건수가 15% 증가했습니다. 고객 만족도는요? 92%입니다.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표님, 로비에 며느님께서 오셨습니다. 춘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라오시라고
하십시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춘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춘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버님. 지혜는 눈앞에 서서 머뭇거렸습니다. 춘호는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지혜는 천천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춘호도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호는 말없이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께 너무 무례했습니다. 지난번에 배달 오셨을 때도 친구들한테 한 말도 다 잘못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뉴스 보고 알았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배달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했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춘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서운한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춘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춘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사람은 실수도 하고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깨닫는 거지요. 춘호는 책상 위에 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배달을 시작했을 때도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김밥 나르는 일을 누가 대단하게 봤겠습니까? 지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달은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일이 아니니까요. 춘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의 끼니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호는 다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는 차이가 있지요. 예.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지혜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되는 겁니다. 춘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지혜도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래 주차장에서 배달원 몇 명이 오토바이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이 이 회사의 진짜 주인입니다. 저는 그냥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지요. 지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지혜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배달원들이 헬멧을 쓰고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녁, 지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준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아버지, 뵙고 왔어. 성준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어땠어? 용서받았어. 지혜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나는 몰랐어. 성주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된 거야. 응. 이제는 제대로 할 거야. 지혜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왔습니다. 골목에서 배달 오토바이와 마주쳤습니다. 배달원이 헬멧을 벗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지혜는 먼저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세요. 배달원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지혜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거리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혜는 매주 화요일마다 도시락 가게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도시락을 포장하고 배달원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배달원들도 이제 지혜를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밝은 인사에 함께 웃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두 사람은 가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추운데 나오셨어요? 산책 삼아 나왔습니다. 춘호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요즘 어떻습니까? 좋아요. 정말 좋아요. 지혜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에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 일이 좋아요. 무엇이 좋습니까?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이요. 배달원분들이 수고했어요 라고 할 때, 손님들이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게 정말 좋아요.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람을 느끼는군요. 예. 처음 알았어요. 이런 느낌.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눈을 바라봤습니다. 춘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제가 배달을 시작한 이유를 아십니까? 철학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춘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자전거에 김밥을 싣고 웃고 있는 젊은 춘호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그때가 생각납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말입니다. 지혜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전거 하나, 김밥 몇 줄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손님들이 기다린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춘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회사가 커지고 돈을 벌고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의 마음을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배달을 다니신 거군요. 며칠 후 지혜는 동네 카페에서 미경과 수진을 만났습니다. 지혜야, 요즘 자원봉사 계속한다며? 미경이 물었습니다. 응, 매주 화요일마다. 힘들지 않아? 전혀. 오히려 힘이 나. 수진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많이 변했어. 표정도 밝아졌고. 그래? 응. 예전엔 좀 날카로웠는데 지금은 부드러워 보여. 지혜는 웃었습니다. 그런가? 나도 모르게 변한 것 같아. 세 사람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배달원이 들어왔습니다. 주문하신 케이크입니다. 직원이 받으러 갔습니다. 지혜는 배달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고하세요. 날씨 추운데 조심히 다니세요. 배달원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미경과 수진이 감탄하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너 진짜 달라졌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을 일인데.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예전엔 몰랐어. 사람을 겉으로만 봤었어. 이제는 달라.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춘호는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배달의 마음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원고지에 글을 썼습니다. 사람을 어디로 판단합니까? 직업입니까? 태도입니까? 저는 40년간 배달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직업이 아니라 편견이라는 것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춘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 춘호는 혼자 서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며느리가 올린 SNS 글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끝에 담긴 진심은 포장지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춘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원고지에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당신의 진심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닿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편견은 이해로, 오만은 겸손으로.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 진심은 결국 누군가의 마음에 닿습니다.